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근마켓, 청소연구소, 남의집, 이 세 가지의 핫한 어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어플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어플을 개발한 회사의 창업자가 모두 카카오 출신의 창업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회사의 창업 스토리와 이들이 카카오에서 재직 당시에 배웠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새 중고거래 시장에서 정말 핫한 어플이죠. 이 당근마켓의 공동 창업자인 김재현, 김용현 이 두 명의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두 명의 공동 대표는 카카오톡에서 일할 당시에 카카오톡 사내에 있는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사업 아이템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안 쓰는 물건을 좀 싼 가격에 서로 사고팔고 하는 커뮤니티였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물건이 올라올 정도로 직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공동 창업자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실제 세상에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서 지역 기반의 중고거래 앱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반경 6km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내가 볼 수 있고 실제로 구매를 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만나서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경우는 중고거래 앱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우리나라 전체 쇼핑몰 앱에서 6위에 선정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바일상에서의 중고거래 앱에서는 중고나라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 두 명의 창업자에게 이 당근마켓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았는데요. 이 두 명의 공동 대표는 카카오 재직 당시에 회사의 조직 문화, 사내 문화를 회사에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청소 서비스 업계에서 큰 혁신을 가져온 연현주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이 연 대표는 예전에 카카오톡에서 재직할 당시에 O2O 사업부의 팀장으로 신사업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깨알 지식, O2O 서비스가 뭐냐면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오프라인상의 음식점들과 온라인상의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그리고 오프라인상의 집을 온라인상의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연 대표가 그 O2O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O2O 사업으로 내가 준비했던 것을 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 의장이 여기에 전폭 지지를 해서 카카오 벤처스를 통해서 10억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카카오 의장의 그 넓은 아량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에 정말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전 회사 대표님한테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뭔 개소리야! 어쨌든 이 연 대표가 예전에 신사업부에서 같이 동거동락했던 6명의 팀원들과 함께 생활연구소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는데요. 사업 아이템은 예전에 워킹맘으로 이제 일을 할 때 집에 가사 도우미를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사 도우미를 뽑는 것도 직접 다 뽑아야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을 때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없애줄 수 있는 청소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연구소에서는 가사 도우미를 직접 채용을 하고 교육을 하고 관리까지 해주는 전체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결국엔 내가 직접 경험을 했을 때 불편한 것들을 사업 아이템으로 만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현주 대표도 카카오 재직 당시에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금 현 회사에 적용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과연 카카오에는 어떤 성공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 그 정답을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집 앱을 개발한 김성용 대표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대표의 경우도 카카오 재직 당시에 이 영업 분야를 직접 맡아서 했던 직원이었는데요. 김 대표 역시도 내가 이제 언제까지 이 회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계속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 대표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사업 아이템을 착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가 나의 집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김성용 대표는 나의 거실을 상품화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남의 집 어플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 다닐 당시에도 퇴근 후에 거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나는 남의 집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의 집 서비스는 뭐냐면 이 호스트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호스트의 공간을 빌려줘서 게스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함께 그 공간에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앱입니다.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이 남의 집 어플 광고를 많이 봤는데요.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모임이어서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이 김성용 대표에게 남의 집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의 성공 비결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카카오톡에서 일할 당시에 카카오톡 사내에서 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쓰던 린 스타트업 기법을 적용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린 스타트업 기법이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지금 여기 위에 버튼을 눌러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로는 이 카카오의 정말 유명한 사내 문화인데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카카오에서는 전 직원이 영어로 호칭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김범수 의장님과 다른 대표님들도 각자 이제 영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하거나 서로 대화를 할 때 영어로 브라이언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직원들이 자기의 생각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카카오 출신의 4명의 대표의 창업 스토리와 이들의 성공 비결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들 모두 카카오에서 배웠던 사내 문화와 사업 방식을 적용해서 각 분야에서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카카오톡의 성공 사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사업 아이템을 내가 경험했을 때 좋았던 것과 불편한 것에서 착안을 한다. 두 번째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빠르게 실행해보고 안 되면 방향을 전환하는 린 스타트업 기법을 적용해서 이 시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였습니다. 사업의 길은 험난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성공 비결은 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끝까지 지켜냈던 나의 신념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불편했던 것, 여기서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신다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카카오의 3가지 성공 비법을 적용해서 꼭 창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구걸은 저의 자유입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